중국과 일본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떠오르고 있는 KSS-3의 강력한 미사일 무장 능력, 의외로 강력한 대한민국의 잠수함 전력? 현재 도산 안창호급 KSS-3 잠수함은 76%의 국산화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서구 열강들에 비해 100년 늦게 잠수함 건조에 도전했던 대한민국은 이제 자체적으로 잠수함을 설계할 수 있는 10여 개 나라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략원잠, 탄도미사일 원자력 잠수함 SSBN이 무서운 이유는 무제한 자망이 가능한 이 잠수함이 핵탄두를 싣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으로는 전략원잠 SSBN을 보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핵탄두가 아니더라도 현무 같은 다수의 강력한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핵추진 잠수함도 꽤 두려운 존재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핵추진 잠수함도 무적은 아닙니다. 적에게 두려운 존재인 만큼 집요하게 추적당하고 1차 공격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에게는 꼭 호위 함대가 필요하며 그 역할을 맡아주는 존재가 바로 항모전단입니다. 즉, 경항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이라기보다는 핵추진 잠수함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항모전단을 구성할 수 있는 경항모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핵추진 잠수함과 경항모, 그리고 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은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침 2020년 1월 5일에 미 국방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대한민국의 잠수함 전력을 상세하게 분석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 번역을 통해 우리나라 잠수함 전력에 대한 해외 기자의 관점을 살펴본 이후 마냥 칭찬할 수만은 없었던 214형 잠수함 손원일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본 뒤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함대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을 정도로 유명하지는 않지만 남부럽지 않은 규모와 은밀한 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해군의 최종 목표는 디젤 전기 추진 공격 잠수함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이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잠수함 함대는 상대적으로 현대적인 모델이며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의 잠수함들 중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잠수함들은 중국과 북한의 잠수함들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방산 프로젝트 중 상당수가 3단계로 된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고 이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광개토 대왕급, 충무공 이순신급, 그리고 세종대왕급 구축함이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함대도 3개의 시리즈로 생산된다. 장보고급 KSS-1과 손원일급 KSS-2 시리즈는 독일이 설계한 잠수함이지만 도산 안창호급 KSS-3 시리즈는 순수 대한민국 기술로 만들어지는 디젤 전기 추진 공격용 잠수함이 될 것이다. KSS-N이라고 불리는 한국형 핵잠수함에 대한 루머가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 이 잠수함들은 모두 비교적 최근에 구매된 것들로 KSS-1 장보고급 9척은 1993년부터 2001년까지 2번의 거래에 걸쳐 인수되었고 손원일급 KSS-2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역시 9척 모두 인수되었다. 독일 수출명으로는 타입 209, 1200, 한국에서는 장보고급이라고도 불리는 KSS-1은 일반적인 디젤 전기 추진 공격 잠수함이다. 독일식 명칭에서 1200이라는 숫자는 잠수함의 톤수를 나타낸다. 표준 533mm 어뢰관 8개로 무장한 KSS-1의 주요 무기는 독일제 SUT 어뢰인데 이는 1970년대에 개발된 해외 수출용 어뢰다. SUT는 유선으로 유도되는 전동식 어뢰이며 최대 속도는 35노트, 사정거리는 40km 안팎이다. 대한민국 해군은 SUT 어뢰의 파생형인 모드2를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 SUT 모드2 어뢰는 어뢰에 장착된 목표물 탐지 장치 시커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잠수함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 잠재적으로
목표물 타격 정확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원격 센서 역할도 겸할 수 있다. 대한민국 해군은 48개의 SUT 모드2 어뢰를 타입 2090 잠수함과 함께 주문했다. 장보고급 KSS-1은 그 이후 잠수함 발사용 하품 미사일뿐만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백상어 능동 추적형 발사 후 망각 Active Homing Fire and Forget 어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대적으로 개수되었다. 대한민국 해군은 현재 9척의 장보고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인수 계획은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음파 탐지기를 보다 더 강화시키고 디젤 전기 추진 방식에서 공기 불요 추진 체계로 전환하는 등의 업그레이드 사안이 검토되고 있다. 독일의 타입 209 1200 디자인은 수출을 위해 계속 생산되고 있는 중이고 한국의 조선업체들은 같은 디자인의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허가를 취득하여 인도네시아에 3척의 타입 2090 잠수함 장보고급을 수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해군은 타입 214 잠수함 설계에 근거한 KSS-2 혹은 손원일급이라고 불리는 잠수함들을 도입하여 독일식 잠수함을 실전에 배치시키는 전통을 이어나갔다. 초도함을 독일에서 건조했던 장보고급과는 달리 손원일급 잠수함들은 9척 모두 대한민국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에 의해 건조되었다. 손원일급의 가장 큰 장점은 공기 분료 추진 체계 ARP를 활용하여 기존 디자인보다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고 잠항 기간도 훨씬 더 길어졌다는 점이다. 손원일급의 이러한 스텔스 및 잠항 성능의 향상은 독일 지멘스사의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 덕분에 가능해진 일이다. 공기 분료 추진 체계의 등장은 기존 디젤 전기 엔진의 활용도를 보다 더 확장시켜 주었고 공기 공급이 중단되는 잠항 상태에서만 가동된다. 손원일급은 이러한 공기 불요 추진 체계에 의해 2주간 잠항이 가능하다. 무장은 일반적으로 장보고급과 유사하지만 어뢰뿐만 아니라 잠수함 발사 대함미사일도 사용할 수 있다. 손원일급은 또한 센서에 감지되는 모든 정보를 처리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리고 무기 체계를 제어하는 기능을 하나로 통합시킨 ESUS-90 명령관리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며 표준 장비로 잠수함 전면과 측면에 음파 탐지 모듈을 장착하고 있다. 2017년 9월에 진수된 9번째 잠수함을 끝으로 손원일급 잠수함 사업은 마무리되었다. 손원일급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대한민국은 그들 고유의 잠수함을 만들고 싶어 했다. 한국인들은 도산 안창호급을 손원일급과 장보고급보다 더 크고 강력한 잠수함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도산 안창호급 KSS-3의 수중 배수량은 약 3,000톤으로 장보고급보다 2배 이상 무거울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하게는 수중 배수량 3,700톤으로 1,800톤인 손원일급의 2배 무게입니다. 도산 안창호급이 이처럼 무거워진 것은 본격적인 무장 능력 확대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도산 안창호급의 설계에는 대한민국이 만든 현무 잠수함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미국의 토마호크를 비롯한 다양한 미사일들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 시스템 버티컬 런치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 도산 안창호급의 강력한 미사일 무장 능력은 대한민국 해군에게 상당한 수준의 잠수함 타격 능력을 부여할 것으로 보이며 그들이 상대해야 할 중국 해군이나 일본 해상자위대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로 떠오르고 있다. 9척의 도산 안창호급 KSS-3는 3척을 하나로 묶은 3개의 배치로 조달할 계획인데 각 배치마다 적용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토착 기술의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향후 건조될 도산 안창호급 후기 모델에서는 수직 발사관 VLS의 미사일 발사관의 수가 6개에서 10개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KSS-3급 잠수함들은 거의 동시적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초도함 도산 안창호함이 2018년 9월에 완성되었고 2020년 11월 10일에 두 번째 KSS-3급 안무함이 완성되었다. 이어 2019년 4월 3번함 이동령함의 기공식이 개최되어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갔음을 알렸다. 손원일급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들은
북한의 조선인민해군이 배치시키고 있는 그 어떤 잠수함보다도 뛰어나다. 최첨단 공기 분류 추진 체계 AIP를 탑재하고 있는 그들은 보다 더 조용하고 보다 더 오래 잠항할 수 있으며 더 많은 현대식 어뢰를 발사할 수 있다. 또한 장착하고 있는 센서 체계도 우수해 북한 잠수함에는 탑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선체 측면 음파 탐지기 플랭크 소나도 장비하고 있다. 중국 해군의 잠수함과 비교해보자면 기술적 우위가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KSS 시리즈가 사용하는 SUT 모드2 어뢰는 중국의 타입 039 공격형 잠수함의 주 무장인 YU4, YU6 어뢰에 비해 사정거리가 길고 목표물을 보다 더 유연하게 포착한다는 점에서 KSS 시리즈의 무장이 훨씬 더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최신형 잠수함인 039A급은 대한민국 잠수함들이 자신들을 쉽게 탐지할 수 없도록 탐지 능력을 저해시키는 첨단 소나 신호 저감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 2020년 1월 5일에 미 국방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분석한 대한민국의 잠수함 전력에 대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대단히 짧은 기간 내에 잠수함 건조 기술을 습득했다는 사실에 대한 놀라움은 여러 해외 기사들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나 K2 블랙팬서 그리고 AS-21 레드백과 같은 육군 무기 체계들은 이미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전투함과 잠수함 건조 기술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급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의 214형 잠수함 설계를 기반으로 한 손원일급은 잠대함 미사일은 물론 적의 핵심 시설 정밀 타격이 가능한 국산 순항 미사일인 현무3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량되어 대함, 대잠, 대지 작전 능력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하지만 9척의 손원일급이 건조되는 동안 많은 결함들이 보고되었고 대한민국 해군은 이로 인해 많은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물론 방산 비리도 문제였지만 독일 214형 자체에 결함이 많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그리스 해군 역시 독일의 214형 잠수함을 도입했는데 우리 해군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고생을 했던 것이죠. 지금은 손원일급의 결함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지만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무기 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 군은 다른 나라 군들이 사용해보고 큰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도입하는 신중한 태도를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품질과 가성비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라고 말이죠. 동시에 모든 나라들이 기술 이전이라는 당근을 내밀겠지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정말 중요한 기술을 이전해주는 나라는 아마 없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구소련이 붕괴하는 상황을 이용해서 전투기 제조 기술을 훔치듯이 가져갔고 우리나라 역시 이 기간 동안 불곰 사업을 통해 군사 강국 러시아의 기술을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터키나 프랑스가 그런 위기 상황이 아닌 이상 그들이 내미는 핵심 기술 이전 약속은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KKMD 유료 커뮤니티 채널 멤버로 가입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영상 제작 후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